기본적으로 세대수 크기가 컸을 때 주는 압도적인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쩌면 마지막이다. 진짜 이 물건은 입지 좋다고 샀는데 문제가 많구나 했지만 결국 어디서 완전히 사업이 뒤집어졌냐면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요즘 강남 3구, 용산구 집값 올라간다. 토어제로 묶었더니 매물이 없어서 집값이 더 오른다. 강남은 매번 신고가. 뭐 이런 기사가 쭉 나오고 있어요. 저희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죠. 그러면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미 마포나 성동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강동까지. 그럼 내 집 마련은 어디에? 인서울은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급하고 답답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인근에 입지는 좀 괜찮지만 좀 덜 오른 곳들 차근차근 공부해야 돼요. 서울을 하루아침에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서울에 살아도 맨날 회사, 집, 회사, 집.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느라고 내 회사와 집 외에는 입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포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이들 키우면서 직주 근접하면서 살기 좋은 곳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지역 중에서 오늘은 어디일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따라오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딱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딱 나오죠. 여러분이 어디 지역을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지도에서 어떤 지도가 됐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아무 데서나 거기 위치를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서대문구는 이 정도 크기구나. 만약에 내가 경기도를 공부한다. 뭐 용인이다. 그럼 용인 전체도 한번 보고 용인에서도 제일 괜찮은 수지는 어딘지 그 수지가 어디랑 연결돼 있는지, 네, 방금 제가 말했죠. 어디랑 연결돼 있는지,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그렇다면 서울 서대문구에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대문구가 이렇게 크지만 가운데 안산이 있어요. 경기도 안산 아니고 산 이름이에요. 안산이 있고 또 연세대, 이대 이렇게 캠퍼스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여기 하나, 또 요 위쪽에 조금, 그리고 연세대, 이대 아래쪽에 신촌 쪽에 크게 한 부가연 뉴타운 요렇게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요렇게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럼 친구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서대문구의 친구는 누구냐? 보시는 것처럼 서대문구가 그래도 서울의 끝단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 좋다는 마포 바로 위에 마포와 넓게 접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종로 중구, 옛 도심의 중심부, 광화문 업무지구하고 굉장히 가깝겠다. 이것만 봐도 알겠죠? 또 반대편에는 은평구하고 함께 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집값이 좀 덜 나가는 은평구도 끼고 있고 집값이 비싸다는 마포구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입지는 간다. 이런 느낌이죠. 멀리는 이제 고양시까지 보이지만 고양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포구 아래 영등포구까지 표시를 했는데 이게 영등포구로 표시한 게 아니라 여기 길쭉하게 럭비공처럼 생긴 여의도, 여의도하고도 조금 더 관련이 있어서 여의도도 억지로 친구를 끼워 넣어 봤습니다. 요 장표는 제가 24년 11월에 우리 멤버들하고 서대문구를 한 달 내내 공부를 제대로 했죠. 네, 그때 대비도 또 시세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크게 주택지가 있는 곳 1번, 2번, 3번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 2시간 이상 되는 강의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한 거를 여러분에게 한 15분, 20분 좀 안쪽으로 줄이려다 보니까 전체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전체 해달라고요? 영상 길다고 많이 싫어하시더라고. 이번에는 1번, 2번 먼저 해드리고 3번에 또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원한다고 글 남겨주시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1번 지역. 왜 1번인지, 왜 좋은지. 먼저 1번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1번에는 부가연 2구역, 3구역. 뭐 구역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네.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이곳에. 그리고 그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 편한 세상 신촌, 신촌 푸르지오, 그리고 가장 최신축인 힐스테이트 신촌. 그럼 최신축이니까 이 아이가 제일 비쌀까요? 예, 끝까지 봐야지 알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서울 서대문구를 최고가 순위로 31평에서 35평, 요즘은 뭐 9평이 변한다, 20평대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또 여러분이 알아서 그렇게 볼지언정 일단은 요렇게 보시고 또 24평, 25평대도 같이 보면 좋아요. 지금 여기 그래프는 그래서 24평을 제가 선택을 해 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1 위가 이편한 세상 신촌, 신촌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신촌. 와, 재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주 입지가 좋지 않아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 아파트가 됐더니 그 구에 대장 자리를 바로 차지하더라. 이게 바로 재개발의 미라클인 거거든요. 그럼 그런 곳을 지금 먼저 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시세를 한번 보면서 25평 시세까지 한번 찝어 보니까 이편한 세상 신촌 24평이 한 15억 정도고 35평이 한 19억 6천. 여기 지금 보시면 24평도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이미 회복하고 넘어갔고요. 34평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이편한 세상 신촌이 2018년식이고 힐스테이트 신촌이 가장 신축이라고 했는데 20년도.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2호선 초역세권 정말 가까워요. 지하철 입구에서 정말 뭐 몇 초 컷 할 정도로 가까운 이편한 세상 신촌이 여전히 대장입니다. 뭐 2년 차 정도 차이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약간 언덕지기도 하고 그래서 입지면에서 초등학교를 딱 품고 있는 이 편한 세상 신촌이 신축으로 들어선 서대문구의 대장입니다. 요 아랫단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 아닐까요? 네, 마포 더 클래시, 마포 레미아. 이 마레프죠? 마포 레미안 푸르죠. 또 마포 프레스티자이 요렇게 이 아랫단은 아현 뉴타운. 이렇게 아현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은 좀 달라요. 행정구역도 달라요. 아래는 어디죠? 그 좋다는 마포예요. 이 위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서대문구. 그게 어디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느냐? 시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나가죠. 그래서 좀 마포도 이제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검토하시기 좋은 곳이 서대문구입니다. 요렇게 신축 3인방 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아현 뉴타운 바로 위쪽에 있는 북아현 뉴타운 그중에서도 아직도 사업이 끝나지 않은 2구역, 3구역.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개발 가르쳐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가 사업성이 가장 좋으냐, 속도는 누가 빠르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참 곤란한 질문인데 대부분은 사업성이 정말 좋고 입지가 좋은 곳이 속도가 느리다. 왜? 사업성도 좋고 입지도 좋아. 그럼 속도 쫙 나가서 새 아파트 짜잔 되면 좋을 텐데 왜 속도가 떨어질까? 세상 말로 먹을 것이 많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뭐냐? 이권 다툼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둔촌주공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요. 대한민국 뭐 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새 아파트 이름 하나 짓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고 이래저래 진짜 재건축의 역사를 쓴 그런 아파트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다녀본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 괜찮다는 곳을 가봐도 입지 좀 괜찮고 일반 분양 세대 수 많아서 사업성 좀 나오겠는데 하는 곳은 반드시 문제가 많고 속도가 늦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북아현 뉴타운 중에서도 정말 사업성이 좋다 싶은 2구역, 3구역이 아직도 관철을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입주를 해서 6년, 7년 요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뭐가 그렇게 좋냐? 딱 보시면 일단 택지 크기 자체가 너무 크죠.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마포나 또 서대문구 이쪽에서는 2호선 강남으로 가긴 해요. 이 2호선보다 더 사랑받고 돈이 되는 노선이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5 호선이에요. 요거를 타고 바로 네 광화문 업무지구로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가 매력 있고 그래서 아현 뉴타운이 사랑받고 그러다 보니까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2 구역, 3 구역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죠. 성당 문제는 얼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1+1 그것을 준해 만회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부가현 뉴타운 생각하실 때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하나 있으세요? 기생충, 송강호 패밀리, 반지하. 요거만 들으시고도 바로 기억나시나요? 네. 기생충 영화에서 송강호 가족들이 살았던 그 반지하 있죠. 사람들 다리만 보이는 그 반지하가 바로 북한 뉴타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처음 볼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가족 모두 그 집에 취직해 가지고 사실 수입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그냥 저 집을 매수했더라면' 뭐 영화 얘기 잠깐 하자면 사실 송강호 같은 경우가 사실 반지하를 벗어나려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는 반지하보다 고급스럽긴 하지만 햇빛 한 번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다리조차도 보이지 않는 정말 밀폐된 지하에 갇히고 말잖아요. 네.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 부가현 뉴타운 2 구역 3 구역의 사업성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위에 있는 게 총 세대수예요. 새로 재개발을 완성했을 때 2,420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와 굉장한 거예요. 2 호선, 5 호선 초역세권에 일반 분양이 673 세대나 나옵니다.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단 여기서 조금 더 멀고 택지는 크고 네 장단점을 잘 가지고 있는 부가역 3 구역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가 3,633 세대. 여러분 2,000 세대도 크지만 한 3,500 세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단지 내 커뮤니티 규모나 단지 내 조경 스케일이 달라요. 물론 어떤 시공사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대수 크기가 컸을 때 주는 그 압도적인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광화문 인근에는 없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이다. 그게 바로 부가현 2 구역과 3 구역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데 위험해서 되겠어? 요런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어요. 이 장표가 24년 11월 제가 서대문구 공부 멤버들하고 할 때 그때 넣었던 장표 중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글씨 하나도 안 고치고. 부가현 뉴타운 2 구역 3 구역 지금 문제 때문에 저 가격 요런 화두를 제가 던졌어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떠올랐을 때 그 이슈 때문에 가격이 푹 주저앉거나 오르지 못하는 것들을 꾸준히 봤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재 물건 관처 거 하나 사고 뭐 사업체 인가 났을 때 하나 사고 뭐 여러 개를 매수를 하더라도 뭐 조합원 분양때 사고 이러면서 한 2-3년 정도 보유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물건을 15년 이상 정말 오래 한 거의 20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고것도 똘똘했는데 너무 똘똘해서 시공사를 막 2번씩 갈아치우고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야 진짜 이 물건은 입지 좋다고 샀는데 문제가 많구나.' 했지만 결국 어디서 완전히 사업이 뒤집어졌냐면 일반 분양 수량이 많거나 아니면 적지 않은 어느 정도 적당한 상황일 때 그 일반 분양하는 시기 그리고 일반 분양가에 따라서 사업성을 완전히 재평가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속단하긴 이르다. 그러면 가서 부가한 2 구역 3 구역 당장 계약? 아니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제가 드린 이 화두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임장 가셔서 한번 그 문제들을 그 조합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는지 아닌지 요걸 꾸준히 타진해 보셔야죠. 앉아서 진아이스가 얘기해 주면 전화로 계약하실 그럴 건 아니잖아요. 이게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작은 문제 하나에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구역 찾으시면 "그런 구역 없다고요?"
아니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면 정말 도시 끄트머리에서 아무도 거기에 가서 아파트를 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은 절대 안 싸우고 단합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속도도 빨리 빼더라. 그런데 일반 분양할 시점이 되어서도 와, 일반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문제가 좀 있을 때 그 문제가 정말 조합이 막 해산되거나 그런 큰 문제가 아니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물건을 좀 보시는 것 어떨까? 특히 강북, 광화문 CBD 업무지구로 갈 수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는 어쩌면 여기가 마지막이다. 신축 너무 비싸서 재건축 기다리면서 "이런 구축 아파트 매수 어때요?" 이러면서 사실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들 저한테 물어보신 거 메일로 저 정말 많이 받았고요. 비밀 댓글로도 또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까지 답변 드리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셨던 곳에 신축 빼고 지금 바로 옆에 구축이 두 개나 있어요. 신촌 럭키하고 이제 두산 아파트가 있는데 신촌 럭키 30평 이렇게 가격대를 지금 보니까 10억, 11억 정도 한단 말이죠. 요런 거 사서 그냥 '나중에 재건축할 거 기다리면서 괜찮을까?' 요렇게 생각하실 때 저는 꼭 짚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요거를 대지 용적률로 가지고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한 대지 지분 평균 대지 지분이에요. 15평 그리고 용적률은 200% 미만 요 정도를 보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두산은 B 이미 탈락. 럭키도 아슬아슬하죠. 그죠?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기대하면서는 말고 그냥 역세권의 저렴한 아파트로 실거주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여전히 저점에서 하나도 회복 못한 곳도 여전히 있습니다. 회복을 하는 만큼 그렇지만 전체 회복은 아니죠. 어 회복을 하는 만큼 가치가 좀 있는 아파트니까 실거주나 좀 자금이 적을 때 그런 개념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산하고 비교해 볼 때 두산은 25평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럭키도 25평을 가지고 왔더니 두산이 약간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봤던 대장, 이편한 세상 신촌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이미 회복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B에서는 여전히 구축이다 보니까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전고점이 왜 중요하냐? 우리 마음의 약간 심리의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조금 쉽게 올라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지노선이 아직 좀 남아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역 위쪽으로 독립문역까지 사이에도 쪼끔씩 요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요 아이들도 이후에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요렇게 가기는 쪼끔 아쉽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대지 지분이 다 15평 미만이고 또 용적률은 200% 보다 많이 높으니까. 그중에서도 무학 현대 같은 경우 여기는 종로구예요. 그렇지만 뭐 선 딱 그어서 아닌 걸로 보진 마시고 요 정도는 그래도 지금 무학 현대 가지고 왔는데 시세는 84 시세가 지금 뭐 11억 7,900, 13억 900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평균 대지 지분 약간 아쉽고 또 용적률도 200%가 쪼끔 넘지만 이후에는 또 강북 재건축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진행을 한다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지만 요런 아이들을 여러분이 검토하실 때도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큰돈 벌겠구나. 대박 나겠구나.' 요런 포인트보다는 그래도 강북 쪽에 광화문 업무지구 가기에 이렇게 괜찮은 곳이 없다. 왜? 강북 쪽에는 아파트 지을 곳이 많지 않아요. 산이 꽤 많고 이미 땅은 꽉 차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것 외에는 빈 땅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요 정도 아파트들도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 좋기만 하냐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지금 지켜봤던 북아안 뉴타운 주변은 학군 학원가가
절대 부족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학원가가 표시가 조금 돼 있는 것조차도 아이언 뉴타운, 마레포 있는 쪽이거든요. 마레포 있는 아이언 뉴타운에서도 사실 학군지가 아쉬워서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목동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학군지를 보고 선택할 만한 곳은 아니다. 요 점 유념하시고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대문구 공부를 했는데 서대문구에서 부가은 뉴타운 대장 2구역, 3구역 이제 남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빨리 관리 처분인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부가은 뉴타운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아이언 뉴타운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요 아이들 아이언 뉴타운 마포구에서 시세를 리딩해 주는 대로 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최대 장점이 있고요. 또 CBD 도심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사실 서울 중심부가 될수록 새 아파트 지을 땅이 없잖아요. 이렇게 2,000세대, 뭐 3,500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강북 쪽에 도심지에 이렇게 가까운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부가연 2구역, 3구역이 마지막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 원도심내 신축 아파트 절대 부족한 건 아시죠? 그렇지만 많이 아쉬운 학군 기억하시고 학군 기대하지 않고 업무지구 가까운 거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 키우기에는 충분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부가연 뉴타운 재개발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부가연 뉴타운 신축 3인방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인근의 구축들 가성비 있는 구축들도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첫 번째 지역 어때요? 좀 매력이 좀 있나요? 네, 저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지역은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받아오시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서 새로운 소식들 바로바로 받아보셔서 여러분 내 집 마련하고 투자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가장 가슴 깊이 후회로 남았던 건 뭐냐면 더 공부하지 않은 거, 더 가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부가연 뉴타운과 신축 3인방 그리고 가성비 있는 구축들 한번 꼼꼼하게 임장도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내 집이 될 만한 아이가 있는지 아닌지 또 아니라면 가격 대비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곳 다음번에 제가 영상 찍어 드릴게요. 그곳을 또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서대문구 말고 여기 궁금하다 하는 그 지역 바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 제가 먼저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지나이스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공부, 내 집 마련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